정사생인데 이 원숭이 날에 났어. 그런데 딸내미가 원숭이 해를 맞이한 거야. 맞아요. 알겠죠?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해가 원숭이 해야. 연을까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걸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국판처럼 얽혀 있어요. 네.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네. 이번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자충돌이 일어난다. 예. 그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러게. 조선일보에 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이죠? 이번 대통령이 예. 한 3년 후에 대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개헌 정국이 올 수도 있고. 네. 정계 개편이 올 수도 올 수 있다.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 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네.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네. 이 사람도 부동산 투기가 돈 벌어서 안 벌었어요. 벌었죠? 그러니까 투기 도박의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북한이 뭘 원하는지 남한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남한은 돈 좀 더 내놔라 이거야. 돈만 주면 안보는 100%야.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 우리가 안보 부담 좀 더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는. 장사꾼이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북한은 돈이 없잖아. 그럼 북한은 트럼프한테 뭐 줄 게 있을까? 없어. 그냥 찬밥 대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부탁을 충족해 줄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런 사람이 더 좋아요. 오히려 의연부여하면서 한국은 우리하고 혈맹이야. 이러면서 가만히 뒷구멍으로 북한하고 손잡아가지고 먹어버린 나라가 월남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미국이 힐러리 같으면 속닥 할 수 있어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한반도 전쟁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위험하다 이 말이야. 미국과 북한이 썸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맞죠? 네. 미국의 대통령을 한반도 핵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막아줄 사람 뽑아야 되겠죠? 네.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도,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이 공약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시에 뭔가를 건립하고 조성하고 지원하는 한마디로 대규모 건설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150조. 전략됩니다. 역대 인천시장들은 선거철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대규모 건설 공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 1년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투입해 진행하겠다던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14년엔 부채가 13조까지 치솟으며 부도 직전 위기에 처했다. 공약에 대한 피해자는
당장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그 당시 재선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구도심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약속을 했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 47조. 320조 중에 47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그건 빛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0불에서 6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고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 정치인이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와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 공약은 반드시 하늘에서 실현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예. 자, 저게 그 TV 광고였었는데요. 당시엔 좀 황당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저게 현실화 됐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저 그 60세 이른바 노인수당이 2013년에 기초연금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뭐 후퇴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예. 절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매월 노인들한테 50만 원 주는 거는 복지 예산 거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세계 1위가 되고, 예,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씩,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그래서 결혼수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혼수당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격적이다. 누구도 이런 21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한때 5천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270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구는 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경북 의성구는 넷째 아이에겐 최고 수준 금액인 1,8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놓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혼 기록은 호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앞으로 전부 제외하고 앞으로도 지난 옛날에 있던 이혼 전과 기록도 다 폐지됩니다. 앞으로 이혼 경력이나 입양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월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제도. 이를 활용한 청년 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고3 투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민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평준화하지만 각 과별로 특성이 있게 연세대학은 뭐가 가장 뛰어나고 서울대학은 의대가 뭐가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이 개성이 있어야지 대학이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이런 국립대학이라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전체 사립대학화 하면서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스승한테 대어들겠습니까? 15세 때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에는 15살이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세면은 충분히 대통령 후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야3당과 신당은 이르면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당은 적용 시기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추후 토론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